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어차피 표결에 붙여봐야 반대표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한 가지 근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권에서는 문창극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주의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떼기와 선거 공약 등 갖가지 비리 논란에 휘말렸던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창극 후보자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크게 좀 문제가 됐을 그 공직 후보자가 바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 특별히 이 이병기 후보자 문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병기 후보자 대체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국방위원회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반기에 정보위원회를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마 예. 이병기 후보자의 청문회도 담당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창극 총리에 묻혀 있어서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거론되지 않고 또 이병기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회안이 국회로 공식 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이병기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장이 상황이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박근혜 정부가 1년간 참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 특위라고 하는 것이 개설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재동 위원장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선거 대선 댓글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일어나서 국정원이 좀 바로 서야 된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실제 정보기관으로서 대북 억제를 한다거나 혹은 전 세계적인 정보 획득, 그래서 그런 것으로 국가 안위를 지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쭉 노력을 해왔는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요. 예. 근데 결국 그 결과로 내세운 사람이 이병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기 후보자는 소위 한나라당의 2006년 그 차떼기. 예. 차떼기 때 5억 원을 실제 기획하고 전달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부품 공작에 개입을 했던 전력도 있고 또 지난 그 선거 때는 한나라당으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전력으로 낙선한 전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형 인사이신데 예. 그리고 실제로 공작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화에서나 있을 듯한 그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역할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사셨던 분인데 과연 이분에게 국정원장의 권력까지 줬을 때 과연 이게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고 문민화시켜서 정보기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그저 댓글 정도 다는 걸로는 만족스럽지 않으니 정말 확실하게 한번 그 선거에 개입하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봐라라고 하는 의중을 담아서 임명을 하신 건지 예. 이걸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5억 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보도를 보니까 벌금 1,000만 원까지 낸 걸로 그렇게 판결이 그렇죠. 됐더군요. 예. 말씀하신 것도 걸로 보면은 예. 이 전임 또 전전임 원세훈 남재준 원장보다 더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저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몇십 년 만에 그 외교관 출신의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은 외교관의 전력을 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정치권에 몸을 담으려고 기웃거리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외교관 생활을 잠깐씩 하는 정치형 외교관이셨던 거지 실제 예. 외교의 역할로서 그 중재를 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원세훈이나 남재동 원장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선거개 의혹 뭐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뭐 정치 지형을 본다면 사실은 국무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한 또 실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이 국정원장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 청문회 예. 좀 더 밀도 있게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국정원장의 청문회는 뭐 공개를 해야 되느냐 비공개를 해야 되느냐로 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제대로 2014년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청문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지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에 많이 묻혀 있어서 국무총리가 지금 총알바디로 버텨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예.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강하게 거론을 하려고 하고 또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국정원장이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에 합당할 만큼의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예. 청문 요구서는 아직 국회에 오지 않았고요. 예. 예. 일단 청문회 자체는 절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뭐 청문안이 와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체에서는 청문회는 시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병기 후보자 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뭐 원칙적인 입장이야 뭐 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 원칙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차떼기나 이른바 부품공작 논란, 뭐 다시 청와대는 물론이고 현재 이제 이 인사검증한 청와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몇 번을 묻는 거거든요. 총리의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사관과 민족관을 묻는 거고 국정원장의 지명에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고 한 겁니다. 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떠나서 인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들고요. 아시는 것처럼 안대희 총리가 낙마한 지 청문회장에 서지도 못한 지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지금 문창극 후보를 지명하고 이병기 후보자를 지금 지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정권 말기에 벌어지는 정말 그 조급증에 의해서 자기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않겠다. 대통령만을 지키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는 건데 이제 대통령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으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왜 조급하게 생각하시는지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화되지 않고 아마 이제는 수첩 인사라고 하는 수준도 넘어서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청와대가 앞으로 남은 4년간 대한민국 호를 잘 이끌어 주시려면 총체적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시스템의 개혁과 대통령의 인식과 비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어떤 중폭 수준의 개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대상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런 관측도 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도 사퇴하고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이거 검증 제대로 해서 동의할 수 없다. 예. 이런 입장으로 간다면 여권에서는
아니, 둘 다 안 된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주장 할 만한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런 고려를 하신 건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고 총리라고 하는 것을 연이어 2번이나 낙마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인 것이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사실 국무총리라고 하면 1인지상 만인 이상의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장은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밤의 대통령일 수 있는 분인데 이 둘의 인사를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혹은 뭐 무슨 배중이나 비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2번이든 3번이든 10번이든 잘못된 인사가 온다면 이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이 보장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의도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명을 연달아 낙마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부적격 후보자라면 당연히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의 책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특별히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뭐 자질 논란과 관련해서 김광진 의원께서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거론된 것은 이미 본인의 전력, 공개되어 있는 전력에 대한 부분들 뿐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차떼기 전력으로 재판 결과로 1,000만 원의 벌금까지 냈던 분이신 것인데 나와 있는 것이었고요. 이제부터는 그동안 개인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또 사실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후의 비전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이 이후에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국정원장이 되시면 국무총리가 되시면 어떤 비전을 펼쳐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요. 과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지금 공개해드릴 만한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당초 뭐 언론 보도대로는 어제쯤에 이제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국이 한 골을 이겼습니다. 예. 예. 월드컵 중계까지 해주시고. 예. 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청문팀에서 결재를 올렸으나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이게 대통령께서는 자진 사퇴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제시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다른 어떤 문제를 떠나서도 참 이 후보자는 사퇴가 당연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좀 수치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퇴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예. 외국에 가 계셔서 바빠서 결제를 하지 못하셨다. 그것도 일국의 총리를 임명하는 결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총알바지로 조금 더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계속 후보자로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예.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중 사실상 그 복무 기간의 반을 이 낮에 다닐 수 있는 일반 대학원에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어제 국방부가 상부의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이 군 체계상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예. 예를 들어 야간 대학원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는 뭐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 대학원, 주간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뭐 지금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과연 3, 40년 전에 그것이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답변을 할 때 실질적인 보직이 없었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해군 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관으로서 역할들이 있었고 예. 또 군복무 하던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상황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군부는 계속적으로 비상 상태고 대기 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었죠. 예. 그래서 그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과연 이분이 실질적으로 진실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허위와 거짓으로 모든 것들을 면피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분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 그 일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오늘이라도 청와대가 청문 요구서 국회에 제출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예. 뭐 요즘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총리 청내로 들어가면 730 선거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판세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권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과연 이분을 할 만큼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딱 겸비되어 있는 분도 아니고 예. 또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어서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길게 오래가지도 못할 것이고 오늘 당장 총리 인준안을 국회로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청와대나 뭐 새누리당에 모를 리가 없겠고요. 예.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창극 후보자 본인 스스로 좀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권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군요. 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 두 번째 총리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를 정할 때에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다. 안대희 총리 이후에, 후보자 이후에 이런 말들이 계속 정치권에 있었는데 이분이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 사퇴를 해버리면 다시 세 번째 후보자를 물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일부 보도에는 뭐 벌써 그 작업을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사퇴라는 그 시점부터 이제 다시 선정하는 것이 디데이가 시작될 텐데 그러면 정말 인물이 없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끌어주고 그 기간에 사람을 찾고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국조특위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첫 전체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어제 이제 열렸었던 거고요. 예, 두 번째였군요. 예. 어제는 저희가 예비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위원 46인을 지정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역할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킨 건데요. 예. 예비조사위원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항해나 선박이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각 당이 지정하는 21명의 위원들, 그래서 42명의 위원과 그리고 유족이 요구하는 전문가 2인과 유족 대표자 2인 이렇게 해서 46명의 사람들이 실제 국회의원과 비슷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각각의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판독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보고를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예비조사위원으로 선임해서 같이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기관 보고 시점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뭐 새누리당은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관 보고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관의 브리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조사를 하려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과연 저 말이 맞는지 크로스 체킹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가 합당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당시에 언론 장악을 위해서 총리실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CCTV 명단이라든가 혹은 배에 당시에 처음에 출동했던 함정이나 해경 123 함정에 있어서의 CCTV 화면 혹은 당시에 촬영했던 영상들 이게 지금 해경이 편집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화면만 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영상을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고 또 어제 나오지만 제주 VTS와의 교신 기록에 있어서도 음성 파일 원본에 대해서 지금 녹취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은 공개했던 것을 실제 녹취가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수기된 것도 아닌 것을 그냥 기록 들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술해가지고 언론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녹취를 푼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저희한테 줬던 정보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원 데이터와의 체크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라든가 김선일 필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조사의 대부분은 청문회 기간 바로 직전에 기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례고 국회의 상례이기 때문에요. 예. 그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